안녕하세요. 청담동 베스트온 의원의 외과 전문의 강병준입니다. 오늘은 몸에 혹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혹이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나 압박감 같은 증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몸에 생긴 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몸에 혹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혹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생소한 의학적 용어에 대해서 알아본 후 치료가 필요한 피부 양성 종양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대표적인 피부 양성 종양의 원인, 검사 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혹이 났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보통 몸에 종기가 났다, 멍울이 생긴다, 뾰루지가 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간혹 특정 부위 혹에 대해서는 등드름이 났다 혹은 목드림이 생겼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종기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피부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드름 크기에서 콩알만한 크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놔둬도 자연스럽게 터지면서 가라앉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종기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 알코올로 소독을 잘 한 후 짜내고 항생제 용고를 바르면 금방 좋아집니다. 간혹 온찜질이나 이런 마사지 같은 걸 해줘도 자연 소실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 모낭, 모공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피지가 막히면서 균이 들어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종기의 소견입니다. 두 번째는 멍울입니다. 멍울이 잡힌다, 멍울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멍울은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비, 모든 것들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종기가 났다,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다 멍울에 해당합니다. 뾰루지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뾰루지는 성인에게서 생긴 염증이 발생한 여드름을 말합니다. 농양입니다. 농양은 피부에 염증이 생긴 후 더 진행되어 고름집이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징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동반됩니다. 특히 고름이 차 있어 그 한가운데는 눌렀을 때, 만졌을 때 물컹거리는 게 특징입니다. 농양은 자연적으로 낫기 힘들고 놔두면 더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놔두지 마시고 꼭 병원 진료를 받고 절개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농양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빨갛게 변하면서 물컹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2차원적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뭐가 잡히면서 가운데가 물컹거리고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게 전형적인 농양의 소견입니다. 자, 이제 의학적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양 하는데요. 종양의 정의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혹이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조직 구조와 기능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증식해서 단단해진 것을 말합니다. 종양에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종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고요. 그 양성 종양은 의학적 정의로 말하면 비암성 세포 증식, 즉 다른 기관으로 전이나 전파를 침범을 하지 않는 그 자리에만 있는 혹입니다. 악성 종양은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으로 침범 전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악성 종양, 즉 암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몸에서 생기는 아까 멍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단순한 혹들은 양성 종양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암은 악성 종양, 혹이 생기면 그냥 양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은 암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양성 종양이란 그러면 어떤 걸 말할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피부에서 생긴 단순 혹을 말합니다. 피부에서 발생하는 비암성 세포 증식이다. 즉, 주변을 침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긴 단순 피부에서 생긴 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혹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양성 종양인데요. 가장 흔하게 생기는 대표적인 피부 양성 종양에는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 그리고 피부 섬유종, 모낭종, 모기질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피부 양성 종양에 대해서 원인, 치료,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입니다. 대표적인 피부 양성 종양 발생 원인 검사 치료법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피부 양성 종양,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은 발생 원인이 대부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전적 원인이 밝혀진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 등이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MRI나 CT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인 진찰이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로 국소 마취와 절제술입니다. 즉, 간단히 피부를 주사로 마취하고 절개해서 종양을 꺼내고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표피낭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피낭종이란 피부 표피가 모공이나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형성된 주머니 혹입니다. 외관상 특징은 반구형의 모양이고 가운데 점 같은 구멍, 즉 블랙헤드 같은 게 있습니다. 비교적 단단하게 만져지고요. 꽉 눌렀을 때 혹은 커졌을 때 냄새나는 악취가 있는 유백색 물질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호발 부위는 등, 얼굴, 목에서 잘 발생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몸의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피낭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피낭종의 특징, 첫 번째, 반구형으로 볼록 올라온다. 반구형으로 올라와 있고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운데 첨부에 점 같은 구멍이 보이는 게 표피낭종 외관상 특징입니다. 표피낭종의 발생 원인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발생 원인은 명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발생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선의 배출관이 막혀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압박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주변의 표피가 모공이나 땅구멍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 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점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실은 표피낭종의 처음 모습인데요. 모공 땅구멍으로 표피가 들어가서 막히거나 피지가 막히면서 먼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안쪽으로 피지, 각질, 땀, 분비물 같은 게 차오르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표피낭종의 발생 과정입니다. 검사 방법입니다. 가장 임상적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발생 과정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반구형의 볼록 튀어나온 모형, 그리고 점 같은 구멍, 그리고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표피낭종을 거의 90% 이상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피낭종 말고 다른 혹들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표피낭종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보시면 정상 조직 사이에 정상 조직과 구분이 되며 안쪽에 동그랗게
주변 조직과 구분이 되는 타원형의 원형의 낭이 있고 검정색 혹이 있고요. 덜어는 그 안에 피지가 차 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표피낭종의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더러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생제나 염증 주사 치료 어떠냐? 염증 주사를 하면 좋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일부에서 드문 경우에 항생제 치료 및 염증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혹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고요. 항생제 치료나 염증 주사 치료는 일시적인 염증 감소 효과가 클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치료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발견했을 때 바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이고요. 회복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흉터라든지 반응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소 마취와 절제술입니다. 주사로 마취를 한 후에 절개해서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 방법입니다. 덜어는 수술에 따라서 피놀법, 채소 절개술 등이 있는데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치료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요. 염증이 없을 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간단히 질문이 들어와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종은 실은 지방종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이나 가족력 그리고 식습관이나 체질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리 봐도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거나 그리고 체형이 약간 비만도가 체중이 높을수록 지방종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다 맞지 않는 게 저희 병원에서 지방종 수술하시는 분 중에 여자 연예인 모델도 계시고요.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이나 무용 발레리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체중이 거의 없어요. 체지방이 없고 되게 마르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는데 지방종이 발생하셔서 오십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 체질이나 식습관이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표피낭종 수술의 간단한 수술 사진을 좀 찍어서 왔는데요. 처음에는 수술 부위를 소독을 해서 포를 덮은 다음에 멸균 포를 덮고 그 주변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타원형 절개를 하고요. 물론 크기가 클수록 절개 부위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종양을 이렇게 제거한 모습입니다. 제거하고 나서는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봉합을 시행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표피낭종의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발견했을 때 바로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염증이 없을 때 수술하면은 회복 기간이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염증, 진물, 다른 합병증 없이 잘 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로 오신 단순 표피낭종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 바로 봉합을 진행하고요. 회복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이 염증이 있어서 증상이 있어서 빨갛게 부어서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제거를 하고 나서 바로 봉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있어서 추후에 치료를 하면서 회복하면서 염증이 붓기가 빠지면서 진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봉합을 해버리면 피부가 닫혀져 있어서 피부 안에 고인 염증이 다시 고름으로 바뀌고 상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고 상처를 개방시킨 후 염증 가라앉는 상처 소독을 한 다음에 지연성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상처 회복, 실 푸는 데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피지낭종입니다.
표피낭종과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표피낭종을 피지낭종이라 부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피지낭종은 표피낭종과 다른 질환입니다. 피지낭종은 발생 원인은 우리 몸의 피부 섬유소와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고요. 즉, 몸에 있는 피지선이 있는데 그 피지선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막혀서 그 피지가 막혀서 주머니를 형성한 게 피지낭종입니다. 특징은 노란색 또는 백색의 기름 같은 내용물이 들어있는데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피부 밑에 노란색 혹은 하얀색 덩어리가 여러 개 보이는 게 외관상 특징입니다. 피지낭종의 중요한 점은 염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굳이 꼭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피낭종은 염증이 없을 때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피지낭종은 대부분 염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피지낭종의 소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 밑에 반투명으로 노랗게 혹은 하얀색이 유백색의 동그란 혹이 특징인데요. 이 피지낭종은 단순 피지낭, 그러니까 단일성이 있고 복합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특정 부위에서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등, 사타구니 등 특정 부위에서 2개 이상 다발성으로 노란 덩어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발생하는 게 피지낭종의 특징입니다. 피지낭종의 수술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피지가 막혀가지고 생긴 거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노란 이런 피지 내용물이 액체 나오듯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피지낭종 수술은 흉터가 되게 적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종입니다. 지방종이란 피와 지방 조직이 국소적으로 뭉쳐서 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에 있는 피와 지방 조직이 전반적으로 커지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비만이다, 배에 살이 쪘다, 배가 두꺼워졌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특정 부위에 지금 그림처럼 지방 세포가 있는데 그 지방 조직 세포가 알갱이처럼 모여서 뭉쳐 있으면 지방혹, 즉 지방종이라 합니다. 지방종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세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부 밑에 있는 피와 지방 조직층에서 혹은 근막 내에 있는 지방에서 그리고 깊게 근육 내에 있는 지방에서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른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삼겹살 드시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하얀색 그 껍데기 밑에 있는 하얀 지방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조직이 두꺼워질 수 있는 게 이제 피와 지방의 지방종. 그리고 표현은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고기 한우 먹을 때 뭐 온불, 투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즉 근육 내에 있는 지방 세포의 함유량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이 이게 뭉쳐서 커지면 근육 내 지방종이 됩니다. 지방종의 소견입니다. 노란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방종입니다. 지방종의 발생 원인과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종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가족력, 나이, 식습관, 체질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종의 특징입니다. 지방이 뭉쳐서 이룬 혹이기 때문에 표피낭종과는 달리 피부에서 완만하게 부어오르고요. 말랑거리면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서 푹신거리며 주변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종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즉, 놔둬도 통증이나 압박감, 염증 같은 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종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일부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종의 딱 안 좋은 특징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놔두면 점점점 커지는데요. 너무 커져버리면 그때는 압박감이나 증상, 외관상 보기 싫은 여러 가지 불편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커진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흉터가 많이 남고 회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학적 원칙적으로는 지방종은 수술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진다면은 일찍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방종의 모습입니다. 보통 등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 허리, 등, 옆구리 중에 이렇게 크게 부어오른 게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커졌을 때까지 환자분들이 일찍 오시지 않느냐면요. 부위가 보이지 않고 혹은 살이 찐 줄 알거나 근육에 묻혀 있어서 그냥 근육이 두꺼워졌다, 살이 찐 거로 생각해서 놔두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종은 등 외에도 몸의 다리, 팔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팔, 다리에서 발생하는 지방종의 특징은 등이나 몸의 몸통에서 발생하는 지방종과 달리 다수가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팔이나 다리에서 발생하신 분들은 꼭 2개, 3개 이상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흔하게 어깨 축지라고 하죠. 날개 축지, 어깨 등 부에서 단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은 거대 지방종 소견입니다. 거의 왼쪽 몸통의 절반을 이루는 정도의 지방종, 이렇게 큰 지방종도 있습니다. 지방종의 진찰 소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종은 되게 말랑거리면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졌을 때 말캉말캉 거리며 푹신하면서 밀었을 때 주변으로 살짝씩 움직이는,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종의 검사 방법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그 외에 CT나 MRI 검사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권해드리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대부분은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히 지방종임을 알 수가 있고 지방종의 크기, 위치, 깊이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 검사의 특징은 안전하고 사용 및 손쉽게 바로 할 수가 있고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검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해서 지방종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한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만 초음파 검사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방종 진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CT나 MRI 검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T나 MRI 검사는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검사 시간, 준비 시간, 그리고 판도,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CT나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지방종이긴 한데 명확하지가 않고 악성 종양이 의심되거나 크기가 크고 깊어서 초음파로 명확히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정확한 확진을 위해서 CT, MRI 검사가 그럴 때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지방종 초음파 검사 사진입니다. 간단히 봤을 때 피부층, 피하 지방층, 근막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근육 내에 있는 지방종의 소견이었고요. 다른 분은 오른쪽 어깨에서 발생했었는데 왼쪽과 달리 피부층과 피하 지방층은 괜찮은데 왼쪽과 비교했을 때 이 근막 사이에 지방종이 생겨서 이렇게 그 부위가 두꺼워진 초음파 소견입니다. 지방종의 치료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도 같이 적었는데요. 지방종의 치료에 대해서는 지방분해 주사, 지방흡입술, 수술적 제거 등이 있습니다. 지방종은 수술적 제거를 해야지 정확히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가 있는데요. 지방분해 주사는 실은 지방종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셀룰라이티스나 복부나 팔, 다리에 전반적으로 지방세포가 두터워졌을 때 치료할 때가 좋습니다. 지방흡입술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지방종 수술에는 부적합합니다.
간단한 지방종 수술의 수술 소견입니다. 보면은 이 경우에는 골반 피하 지방층에서 생긴 지방종이어서 손쉽게 제거가 됐는데요. 마취를 한 후 절개를 하고 조그맣게 창을 열어서 이 지방세포를 주변 조직에서 박리를 해서 자유롭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서 제거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 제거가 되는 경우에는 흉터도 되게 적게 남아서 환자분도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지방종, 피지낭종, 표피낭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적잖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설명드릴 피부 섬유종 그리고 모기질종 모낭종입니다. 환자분들이 피부 섬유종으로 오시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피부 섬유종은 치료 방법이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 염증 주사 치료, 연고 치료 같은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담았습니다. 일단 피부 섬유종의 정의입니다. 피부 섬유종은 말 그대로 우리 피부 밑 안쪽에 있는 섬유층, 우리가 콜라겐 섬유 들어보셨잖아요. 대표적인 콜라겐 섬유, 피부 밑에 있는 섬유 세포들이 뭉쳐서 발생한 건데요. 그 뭉쳐서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이라든지 상처라든지 혹은 압박 같은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처음에 모기 물린 줄 알았다. 혹은 피지가 난 줄 알았다. 그래서 모기 물린 줄 알고 좀 긁었는데 혹은 여드름이나 피지가 뭉친 줄 알고 막힌 줄 알고 짰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피부색이 변하면서 딱딱해진다는 게 피부 섬유종의 전형적인 임상적 특징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즉 원인은 불명확하나 모기 물린 외상, 모낭염 또는 절제 후에 이런 상처가 난 후 피부가 섬유소가 반응성으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으로 증식돼서 두꺼워지는 것이 이 피부 섬유종의 발생 원인이자 임상 과정입니다. 통연이 좀 중요한데요. 피부색과 달리 딱딱하면서 반구형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약간 피부 색깔은 처음엔 베이지색이었는데 점점 갈색 그리고 선홍색으로 바뀌는 게 피부 섬유종의 특징입니다. 피부 섬유종의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염증 주사라고 알려진 트리암신올론 상품명을 이용한 항염증 주사, 즉 켈로이드 치료와 같은 염증 주사 그리고 이 켈로이드 연고, 흉터 연고 그리고 흉터 밴드 붙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 그리고 염증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커지고 너무 커서 외관상 모양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압박 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수술적 제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낭종, 모기질 종입니다. 표피낭종과 거의 비슷한데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피낭종은 우리 주변의 피부 안쪽 진피층 안으로 들어가서 형성된 것이라면 모낭종, 모기질종은 목은 머리를 싸고 있는 수초, 외피막이 안쪽에서 두터워져 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부는 가족력이 있고요. 주로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피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두피에서 생기는 모낭종을 제거한 사진인데요. 표피낭종과는 조금 다른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좀 말도 더듬고 여러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알아듣고 이해해 주셨는지 잘 걱정이 되네요. 저는 피부 양성 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몸에 혹이 생겼을 때 이게 뭘까?
그리고 어느 과로 가야 될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의 양성 종양, 표피낭종, 모기질종, 모낭종, 뭐 섬유종, 결절종 여러 가지 혹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 유튜브에 있는데 여기를 좀 보시면 이런 혹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한 이유는 실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꼭 물어보십니다. 이 표피낭종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왜 생깁니까? 어느 과로 가야 할지, 낭종이 생겼는데 어느 과로 가야 될지 병원을 찾지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답답한 마음에 환자분들이 잘 있고 빨리 병원을 잘 찾아가시게, 혹이 생겼을 때 대부분 어떤 게 이런 표피낭종인지 피지낭종인지 지방종인지 사진으로 빨리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블로그를 올려 놨는데요. 제 블로그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58세 여성입니다. 오른쪽 손목 요골동맥 부분에 볼록한 것이 올라와 있어요. 누르면 약간 말랑하기도 하고 통증은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제거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외에 이 피부 양성 종양 중에 하나인 결절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손목 부에서 생기는 것들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결절액, 할액막이 새어나와서 생긴 결절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르면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손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절종은 첫 번째 치료는 주사 치료입니다. 안에 있는 결절액을 빼내는 주사 방법이고요. 장점은 손쉽게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흡입 치료를 했는데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계속 차오르고 커진다면 그때는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과는 정형외과, 손목 쪽을 보는 수부 정형외과 혹은 결절종 치료의 경험이 많은 외과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팔뚝의 표피낭종이 냄새나 구멍은 없는데 단단하게 만져지다가 어떤 때는 없어진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오기도 하고 사라지는데 뭔지 궁금하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피낭종의 특징은 반구형으로 올라오고 정 같은 구멍이 있고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손목 부위에 생긴 혹처럼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하면 결절종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경우는 정형외과, 외과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쪽에 혹이 만져지는데 딱딱하게 만져지고 커지지도 않습니다. 작년엔 손목에도 비슷한 혹이 생겼는데 제가 보여드린 사진 정도 혹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지셨다고 하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두피 쪽에도 지방종이나 표피낭종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두피 쪽에 생긴 혹은 가장 흔한 게 대표적인 게 표피낭종, 모낭종, 지방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두피 쪽에도 표피낭종과 지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낭종도 마찬가지고요. 표피낭종, 지방종, 모낭종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없어졌다면은 그거는 그냥 종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이 만져지는데 딱딱하게 만져지고 커지지는 않다. 그런 경우에는 모낭종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낭종은 표피낭종과 달리 가운데 정 같은 구멍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사진만
사진을 보지 않고 말씀하신 질문만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이거다 정확히 진단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두피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도 만약에 모반증, 그러니까 흑색 점이라고 하죠. 약간 검버선처럼 두피에도 약간 작은 표면 위로 올라온 딱딱한 검정색 혹 같은 게 생기는데요. 아마 그 딱딱한 혹이 말씀하신 혹이 갈색이 아니라 검정색에 가깝다면은 그럼 모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 K4R 님의 질문입니다. 보여주신 사진과 같고 표피 낭종처럼 생리기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허벅지 매번 같은 부위에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하나요? 무슨 말씀드린 대로 일단 표피 낭종은 커지면 커지고 커지다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커지고 없어지고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외적인 것으로 보통 표피낭종, 피지낭종 외에 여성분들이 서해부, 사타구니 쪽에서 잘 생기는 종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낭염이 심화된 종기 혹은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생기면서 발생한 모낭염 아니면 표피낭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은 서해부에서 생기는 이런 멍울의 특징은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생리 기간 동안에 몸의 컨디션에 따라 붓고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가라앉았다. 계속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요. 특징은 약간 말캉거리고 색깔 오래되면 말캉거리면서 언덕처럼 볼록 부어오르고 색깔이 보라색, 오래된 경우는 보라색 혹은 급성기에는 빨간색으로 부었다 가라앉은 경우에 이 종기 혹은 종기나 모낭염이 기원한 혹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반복한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크기가 작다.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심한 경우 항생제 연고를 바르도 호전되지 않으면 염증 주사나 혹은 염증 주사를 맞으면서 항생제를 복용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잘 봐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